안녕하세요. 한경국립대학교 응용생명공학 전공 한경응생 5프로입니다. 오늘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줄여서 NGS라고 하는데, 이 NGS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되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GS 기술에는 일루미나라는 회사가 기술력과 산업적 장악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사의 NGS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원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싱 작업은 샘플을 준비하고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염기 서열을 결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샘플 준비 단계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DNA를 제한 효소를 이용해서 작은 단편들로 만들어줍니다. 샷건 시퀀싱을 위해서 샘플을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데, 생어 시퀀싱을 위한 단편들보다는 더 작은 사이즈로 잘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DNA의 단편들의 끝에 어댑터를 붙여줍니다. 이 어댑터는 시퀀싱을 위한 포워드와 리버스 프라이머 역할을 하는 부분과 NGS 플로우 셀에 결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NGS 분석을 위한 플로우 셀입니다. 이 셀 위에서 DNA 단편들이 증폭이 되고 클러스터를 이루고 시퀀싱이 이루어집니다. 플로우 셀의 각각의 레인들에는 두 종류의 올리고들이 코딩되어 있습니다. 샘플에 붙여놓은 어댑터들과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상보적인 서열의 올리고들이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샘플을 플로우 셀에 혼성화시키게 되면 DNA 단편은 어댑터와 상보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는 프로브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중합효소 반응을 통해 결합된 DNA에 전사가 진행되어 이중 가닥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워싱을 통해 원래 주형 가닥은 씻겨져 나가고 복사된 DNA 주형이 플로우 셀에 붙어서 남아있게 됩니다. 이 주형의 끝에 붙어있는 어댑터 부위는 옆에 있는 상보적인 프로브와 다시 결합을 하고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통해 전사가 되어 두 개의 가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되어 전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브릿지 PCR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수천만 개의 클러스터들이 동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증폭이 끝나면 역방향, 그러니까 리버스로 증폭된 것들을 모두 씻어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방향, 포워드로만 증폭된 산물들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동일한 DNA 서열을 갖는 단편들이 이렇게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퀀싱이 시작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증폭된 단편들이 어떤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고, 수천만 개의 단편들을 동시에 시퀀싱 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형광물질과 ATGC 염기가 붙어있는 ddNTP를 넣어주면 상보적인 서열을 갖는 부위에 하나의 염기가 붙을 것이고, 이것을 캡처하게 되면 각각의 단편들의 첫 번째 염기 서열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광물질을 씻어내고 다시 형광물질이 붙어있는 ATGC를 넣어서 다음 염기 서열에 붙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캡처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염기 서열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을 때마다 셀 전체의 이미지를 캡처하여 어떤 위치에 어떤 염기 서열들이 어떤 순서로 붙어가면서 신장이 되는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주형 DNA의 염기 서열에 따라 상보적인 염기가 하나씩 합성될 때마다 특정한 형광 신호를 방출하게 되고, 이 신호를 순차적으로 감지하여 시퀀싱하는 방법을 합성에 의한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클의 숫자에 따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염기 서열의 길이가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숏 리드 시퀀싱에서는 150에서 300 베이스 페어 정도를 읽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플로우 셀에서는 수천만 개의 클러스터들이 동시에 시퀀싱 됩니다. 이 이미지는 각각의 클러스터들이 형광 신호를 방출하는 것이며,
대규모 병렬 프로세스를 통해 각각의 염기 서열을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퀀싱이 끝나게 되면 판독된 염기 서열을 세척하여 다 떼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일 가닥의 정방향 단편들의 클러스터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브릿지 PCR을 실시하여 이중 가닥의 DNA를 합성하고 다시 단일 가닥으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방향의 단일 가닥들을 모두 씻어냅니다. 그래서 역방향 단일 가닥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 형광물질이 붙어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다시 넣어주면서 시퀀싱 프로세스를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방향과 역방향 모두의 염기서열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된 염기서열 정보들은 샘플 프랩 과정에서 부착된 불필요한 정보들을 삭제하고 정방향 리드와 역방향 리드를 정리하게 됩니다. 분석된 염기서열 정보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공개된 표준 유전체 지도에 매핑하여 기초적인 NGS 분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후로 분석된 샘플에 변이가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변이들의 영향력에 의해 질병에 대한 민감도나 어떠한 형질의 유전력 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떠한 질병이나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를 찾아내는 연구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